아이패드 에어 6세대 M2는 이제 더 이상 에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그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특히 이번엔 최초로 13인치 모델이 추가되어 더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텐데요. 오늘은 왜 아이패드 에어 M2 11인치가 아니라 13인치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1인치와 13인치 휴대성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1인치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휴대성입니다. 가볍고 어디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그런데 아이패드 하나만 딱 들고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케이스나 파우치 없이 본체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전에도 아이패드는 굉장히 얇았고 밴딩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인치라도 케이스나 키보드를 함께 사용하고 파우치까지 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가방에 들어가는 크기와 부피는 꽤 커집니다. 휴대성을 이유로 11인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점이 많이 희석되는 것이죠. 13인치 모델의 무게는 617g으로 대화면 기기치고는 무겁지 않은 편입니다. 침대에서 사용하거나 이동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죠. 두께도 6.1mm로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약간 두껍지만 그만큼 내구성 문제에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습니다. 작업 편의성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11인치 화면으로는 작업 공간이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도 M2 칩이 탑재되어서 로직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고성능 소프트웨어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페이스 차이가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M2 맥북과 거의 차이가 없으니 맥북 대신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1인치 화면으로 작업하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 쉽죠. 특히 공동 작업을 할 때는 더 큰 화면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맥북과 함께 사용할 때도 13인치가 더 낫습니다. 특히 사이드카 기능으로 아이패드를 맥북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맥북 프로 14인치와 아이패드 11인치를 함께 사용하면 화면 크기 차이가 커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인치 아이패드는 14인치 맥북과 화면 밸런스가 더 잘 맞아 보조 디스플레이로도 훨씬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인치가 가격이 꽤 합리적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M2 13인치 모델의 출고가는 와이파이 128기가 기준으로 119만 9천원입니다. 동일한 11인치 모델보다는 30만원 비싸지만 이전에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출시 가격 기준으로 최저 가격 172만 9천원이었으니 약 5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프로와 에어가 급이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M2 칩을 탑재하고 동일한 13인치 화면 크기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프로급 성능을 누릴 수 있는 이 점은 굉장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13인치 128기가 기준으로 공식 가격 119만원인데 할인 적용해서 111만원에 구매 가능하니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3인치를 사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화면입니다. 이전에는 대화면이 필요하면 아이패드 프로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더 저렴한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13인치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북 없이도 생산성 높은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 시인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화면을 켜서 보면 아이패드 미니랑 11인치와 비교하면 13인치가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아이콘도 크고 앱 간의 배열도 더 넓어지니 작업할 때나 미디어를 감상할 때 훨씬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11인치가 아니라 13인치를 구매하는 이유는 미디어 시청보다는 드로잉이나 필기용으로 많이 선택됩니다. 이 때문에 애플 펜슬은 필수 아이템이죠. 특히 애플 펜슬 프로를 추천하는 이유는 2세대와 가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드로잉과 필기 기능이 훨씬 더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퀴즈나 이중 탭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단축어 실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감도 조절 기능도 있어서 필기나 드로잉 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중 탭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효과는 끄거나 켤 수 있는 점도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진동 모터인 햅틱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펜슬을 사용할 때 특정 동작을 하면 아이폰 진동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피드백이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새로 나온 매직 키보드 신형 2세대는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13인치용 매직 키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은 동일하지만 전작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틱 위치나 규격이 전작 프로 12.9인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니켈 액세서리나 마그네틱 거치대도 신형 아이패드 에어 6세대 13인치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따라서 액세서리 호환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존 LCD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지만 최상급 LCD 패널을 넣어줘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11인치는 400니트 밝기고 13인치 모델은 600니트의 밝기로 11인치보다 20% 더 밝아졌습니다. 해상도와 픽셀 밀도도 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더욱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13인치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만 60Hz 주사율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60Hz 자체도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요즘 워낙 주사율이 다 상향평 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120Hz 이상의 줄곧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주사율 차이점이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크게 주사율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쓰다 보면 처음에야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계속 쓰다 보면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6세대에서는 기본 용량이 128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가 에어 라인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적절한 용량인데요. 64기가는 너무 부족하고 256기가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아이패드 에어 5세대의 판매량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로 용량, 옵션의 한계가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번 6세대에서 애플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 M2 13인치 모델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능은 프로급이지만 가격은 훨씬 더 합리적이며 대화면 덕분에 맥북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